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벌써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어요. 예. 후보님도 일찍 이렇게 등록한 걸로 아주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좀 보니까 2006년도에도 한번 출마를 했더라고요. 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뭡니까? 2006년에 출마를 했을 때도 좀 어린 마음에 그냥 어쩌면 만용처럼 호기를 부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또 뒤돌아보고 현재 도전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 정치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방 정치라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의 큰 흐름이나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한 일부분에서는 그런 흐름이라든지 시대적 요청, 국민들의 바람 이런 거와 무관하게 그 동네의 일만 잘 돌아보면 일 잘하는 의원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 대표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당선의 유불리만 계산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좀 꿋꿋하게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이리착 저리착 하거나 또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이러한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미안해하거나 좀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도민들이나 그 지역 유권자들이나 그분들을 믿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재 도지사의 그 도정을 좀 보면서 많은 의원들이 또 견제도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왕왕 봤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또 준비도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도민들의 이익과 이 공익을 위해서 좀 견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그런 도정이라면 충분히 존중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재량의 남용이나 일탈이 있다면 그건 견제를 해야만이 결국 도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도 좀 더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복지인데, 제가 또 복지에 실천한 그 현장가로서 실제 그것을 또 좀 더 공적으로 또 좀 더 크게 또 영향력 있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선거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쟁에 비하긴 하는데, 예. 상대를 이겨야 예. 속의 성과, 자기 하고자 하는 것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 길이 될 건데요. 어쨌든 막상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특화된 무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타후와 비교해서 우리 성예비 후보님께서 갖고 있는 장점 뭡니까? 타 후보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특히 제가 자랑하기는 좀 나쁘그러운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큰 흐름에 저는 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타고 있는 것이고, 또 너무 좀 더 거창하게 얘기를 하자면 적폐의 청산에 함께 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부 간에 아니면 또 산악을 딱 구분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국민들의 바람을 타고 있는 그리고 그 시대적 요청에 한 목소리를 냈었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나름대로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육지에서 내려온 사람은 아니지만 제주도 내에서도 텃새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걸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지역 외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그 동네에 이사 갔을 때 결혼하면서 그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꼴인데 그때가 한 4천여 명 정도 됐었거든요. 94년도에 갔는데 지금 한 24년 넘어서서 보니까 지금 우리 외도 지역이 한 2만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지역에서 오래 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결국에는 이제 다른 동네에서 왔었기 때문에 이주한 분들과의 그 이렇게 소통이나 화합을 하는데 나름대로 적합하지 않은가, 양쪽 다를 좀 알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도 지역은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그 어린 아이들과 젊은 층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는 됐다. 그건 뭐냐면 제가 누뚱이를 봤습니다. 예, 지금 쌍둥이 6살짜리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애기 데려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외도동의 젊은 층들의 마음을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공감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과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요양원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공감도 되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간의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그 박사 수료는 했습니다. 아직 뭐 수료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돼가서 논문 아직 예, 머리에 들어있는 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론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지방 자치에 관련한 활동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좀 겸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젊은 날에 조그마한 업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약간 공익성 있는 그런 업체이긴 한데 그 퍼블릭 웰이라고 그런 조그마한 업체이지만 그 업체를 경영을 했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복지 시설을, 요양원을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외도 지역 같은 경우에 젊은 층들이 많은데 어렵게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거나 또 가게를 내서 운영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네들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도 있다. 작은 운영을 하면서 도대체 이것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단 한 사람 두 사람 채용을 한 직원 월급은 줄 수 있을 건가, 이러한 근심과 잠 못 자면서의 고민하는 이런 면들도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도정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의회에 가게 되면 그 국민들의 귀한 혈세를 알차게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겸비되어 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충분히 도정도 잘 감시해서 돈들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렇게 또 좀 할 자신도 있다 하는 이런 면에서 좀 장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도연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도민의 대표 기관이면서 예. 그 지역을 또 대표를 하셨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성예비후보께서 내가 만약에 도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속해 있는 선거구 외도, 이호, 도두 요 마을은 어떻게 탈바꿈 될 것인지 이러한 미래상을 좀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아마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우리 성예비 후보가 그리는 외도, 이호, 도두동은 어떤 겁니까? 우선 저는 월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월대천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은하가 살았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바다가 가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아주 만족합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월대천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도동의 랜드마크 꼴인 월대천을 아주 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늘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게 취수를 하고 정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정량을 늘 흐를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놓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외도동이 지금은 밤에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예, 가로등을 다 교체를 해서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이 밤에 좀 늦게라도 그래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전원 도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점이 아까 다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균형 감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어떻게 기회가 좋아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좀 낙후된 그런 지역과 또 다른 지역들에 고르게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자체가 뭐 생산성 있고 좋은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입장에서 제주도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전체 제주도 생각하면 산남 삼북에 대한 차이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또 놔두더라도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인구가 적은 도두나 2호가 있고 또 우리 외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동이 합쳐진. 그렇죠. 그래서 세계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구의 다소에 따라서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것 없이 아주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제가 의정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도두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현안이 그 하수 종말 처리장 문제 있잖아요. 저도 작년에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땜지식 처방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그 지역을 현대적인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라 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시 전체, 제주도를 위해서 지금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2호동에는 이제 2호 매립장 있잖아요. 해수면 매립장, 그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저도 반대했었습니다. 지금도 참여환경연대 회원으로 있는데 반대 목소리를 냈었지만 결국 다 매립됐잖아요. 근데 지금 방치된 채로 10여 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지만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또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뭐 현재도 안 하지는 않았었지만 지금은 투자진흥지구에서도 빼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그 지역에 담당한 대표나 이렇게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호 랜드에 대한 건 뭐 누구 기업을 위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중국계 있습니다. 자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 추진 지지부진한 2호 그렇죠. 랜드 조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중국 자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입장과 그다음에 그걸 감시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죠.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겠고요. 지금 외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안들이 있고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119 소방 그 구급 센터가 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터파기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우리 경찰 파출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첫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좀 있고, 이미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검사를 못 받는 장애인 종합 스포츠 센터 그것도 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진행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또 특히 우리 월대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지하수 문제들을 그렇게 이제 뭐 막히거나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이렇게 과정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때는 손 놨다가 이제 결론 지어지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준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정 속에서 현장감 있게 거기에 달려갔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좀 많은데요. 우선 외도 지역에 지금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차 전용 건축물, 우리 지역에는 약간 좀 해당되는 데서 좀 멀리 있습니다만 도심권이 아니기 때문에 구도심 중심으로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인구 급증에 대한 부분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우리 지역은 항공소음 피해 지역이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강창일 현역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법률에 대한 건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한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축산 폐수들 있잖아요. 또 악취 나고 하는 거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좀 단호하게 추상같이 그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된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 제주도민을 위하고 그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것도 약간은 혼나야 되고 돌멩이도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 제주도 전체의 그 앞바당 있잖아요. 예. 바다. 그거를 일정 규모만 좀 더 철저하게 좀 제한을 하면서 그 지역 그 어촌계나 관리하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특허거든요. 예. 면허라고 하지만 특허의 성격인데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주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예, 그 돌려드리는 그거를 좀 도말도 잡고 일명 바로짜기를 좀 예, 발도 안 가고 예.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걱정되면 그 지역의 삼촌네들 앞에 가서 좀 지켜서도록 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좀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도초등학교가 과대 학교입니다. 제주도 내 두 번째 큰 학교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그 얘기면 놀래더라고요. 한라초등학교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인데 무슨 잘나는 거 뭐 금메달 따는 거 1, 2등이면 참 좋은데 이 과대 학교는 이게 한 아이당 차지하는 그 면적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운동장도 콩나물 교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차원에서 해소해야 될 건지 그것도 좀 고민할 생각입니다. 옆에 도평초등학교가 그때 이제 분교에서 본교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과 서로 이렇게 분산하는 이런 면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립유치원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재는 부설 그 외도초등학교 부설이 2학급만 되고 있고 지금 4학급으로 증설을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학교 내에 지금 짓고 있는데 전 별관으로 학교 밖에 좀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아이들의 운동장 1인당 차지하는 면적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유치원을 또 늘려놓는 건 참 좋지만 또 줄어들 거에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그 공립 유치원으로 설립을 해서 유치원 아이들도 좋고 또 거기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들도 좋고 그렇게 좀 해보고 싶고요. 또 지금 우리 이성문 교육감님이 잘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큰 현안인 중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하고 싶은 게 많아서요. 준비한 예. 게 워낙 많아서 할 예.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한테 예. 이 시간을 좀 빌어서 못다한 얘기도 좀 하시고요. 왜 그 성창관이 꼭 도연이 돼야 되는지 마지막 좀 어필 해주시죠. 저는 다른 데 가서 아직 못 답힌 꽃이다. 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1살에 그 지역에서 도의원 열린우리당 공천 받고 출마를 했는데 보기 좋게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그 할만한 그런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게 좀 갖춰졌다. 앞으로 기대할 만도 하다 하는 이런 정도의 평은 받았습니다.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노래의 새 희망의 그 노래를 불러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도의원이 된다면 멋진 의정 활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저 그 지역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단순한 이렇게 뭐 연합청년회 회장 이런 정도나 뭐 그 자생단체장들의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도를 걱정하는 문제 그리고 중앙 정치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큰 그런 정치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분네들의 활동이나 이것을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인 제가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가서 우리 외도 2호 도두에 균형 감각 있게 그 정치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기어서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어서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누비는 그런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도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깨어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유권자님들이 그 큰 흐름을 타고 있는 저에게 이번에 지지를 해줄 것이라 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러면 멋진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멋진 의정 활동으로 잘 보답해서 우리 외도 2호 도두의 출신의 도의원인데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 듣는 도의회 의원으로 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절박함, 절절한 비장감을 느꼈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